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용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큰 권력자는 김정은보다도 조용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김정은보다 조용원이가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할까요?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은 당전의 총비서를 하면서 조직비서와 조직부장을 겸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 살아있을 당시 조직비서와 조직부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직위를 가지고 후계자로 약 20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비서와 조직부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최고 권력자가 된 다음에도 김정일은 조직비서와 조직부장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인 김정은에게도 조직비서나 조직부장 자리를 주고 후계자 수업을 하도록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당중앙의 총비서와 조직비서, 조직부장을 겸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 조직비서와 조직부장 자리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내각, 군, 모든 북한의 권력을 총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간부 사업까지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직비서 자리고 조직부장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전체 조선노동당원 당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당 조직지도부이고 그들을 간부 사업하는 것도 바로 당 조직지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조직부장과 조직비서는 항상 겸임을 했고 분리시킨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조용원이가 조직비서일 때 김재룡이 당 조직부장으로 몇 개월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 김재룡도 결국 조용원이에게 조직부장 자리를 내주고 일반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밀려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은 조용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곳곳을 손꼽보듯 들여다보는 조용원, 당정군을 모두 간부 사업을 하는 위치에 있던 이 조용원, 당정군 중요 부문에 모두 조용원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용원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소식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총사로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조용원이 사라졌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열린 2021년 1월 이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는 김정은의 딱 옆에서 그림자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당전의 조직비서가 됐고 당분간 조직부장은 김재룡이 맡아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두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까지 꿰찬 것이 조용원입니다. 당 조직비서와 조직부장, 간부사업, 당정군의 당 간부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조직비서와 조직부장 자리를 바로 조용원이 다 맡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조용원이가 없으면 당이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조용원은 깔끔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왔던 것입니다. 당전의 정치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를 바로 조용원이 각본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오히려 김여정이나 현성원이나 최룡이나 김덕훈보다도 또 이설주나 그 직계 가족들보다도 조용원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원은 김정은의 그림자 수행일 뿐만 아니라 조용원이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될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원산 별장에 가면 원산 별장에 따라가고 심지어 삼지연 별장에 가면 삼지연 별장에서 김정은과 함께 있고 지난 2022년 2월 16일 김정일 탄생 80돌 기념보고대도 삼지연에서 했는데 그 삼지연에서 하기 전에 모든 간부들, 김정일과 조용원만 빼고 모든 간부들이 김정일을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했지만 여기에 빠진 것이 바로 조용원과 김정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삼지연 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탄생 80돌 기념보고대회도 바로 김정은의 별장이 있는 삼지연시에서 진행되었고 여기에 조용원이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은 3월 23일 중요 무기시험과 전략적 목적의 발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김정은이 나타났는데 바로 조용원이 함께 나타나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인데 바로 여기에 조용원이 이렇게 첫 사진에 김정은 옆에서 바로 그림자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화성포 18형 발사 시험장입니다. 4월 13일 김정은이 화성포 18형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 발사장에
바로 백두혈통이 총동원됐죠. 여기 이설주가 있고 김주혜도 있고 김여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람, 김여정 옆에 있는 사람이 조영원입니다. 여기에도 참석했습니다. 백두혈통과 다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이 조영원도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림자 수행을 하던 조영원이 지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정위원회 조직비서 자기 사무실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김정은과 가까웠냐면 지난 4월 16일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진행할 때 김정은이 직접 나서 테이프를 끄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지구 1만 세대 1차 건설을 목표로 해서 지었던 이 거리가 바로 화성거리입니다. 원래는 용성구역이었는데 그 화성동을 화성구역으로 편입했죠. 이 화성시의 1만 세대 건설 끝내고 그 준공식장에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2022년 2월 10일에 했는데 이 4월 13일 날 바로 준공식을 하는 장면인데 낮에 한 것이 아니라 밤에 했습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밤에 했는데요. 자, 지금 날짜가 나오죠. 2022년 12월 지나서 2023년 2월, 3월, 4월 16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자, 이제 밤에 김정은이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보여주자는 것은 이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간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김덕훈 촬영에 간부들이 다 쭉 나 줄 서 있는데 조영원이는 없습니다. 이게 조영원은 바로 김정은과 함께 들어오죠. 그것도 김정은과 똑같은 벤츠 600형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벤츠 똑같은 벤츠인데요. 이 김정은이 차고 이게 조영원이가 타고 있는 차 내릴 때 보면 이 차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벤츠가 세워놓고 여기에 차들 쭉 세웠죠. 여기에 내려오고 조영원이가 여기서 옵니다. 이 현성원이가 보이죠. 여기는 김덕훈과 촬영이가 이렇게 쭉 서 있었는데 조영원이는 바로 이 벤츠에서 김정은과 똑같은 벤츠를 타고 내려서 조영원과 김정은이 함께 옵니다. 이 도열에서 서 있던 사진. 자, 김덕훈이 2인자, 말로는 2인자죠. 김정은 다음에 항상 도열을 부를 때 김정은, 김덕훈, 조영원, 최령해는 사이로 지금 밀려난 상황입니다. 준공 테이프로 끊을 때에도 김정은, 여기 조영원, 여기 김덕훈, 최령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이일환을 비롯해서 여기 당 간부들이 서 있고 김정은이 있는데 조영원, 김덕훈, 최령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함께 최령해나 김덕훈이 도열에 있었지만 조영원인 김정은과 함께 벤츠에서 내려가지고 함께 오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조영원을 신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영원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조영원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지금 간부들의 저승사자는 김정은이가 아니라 조영원이라고 할 정도로 조영원의 막강한 권력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 조영원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김정은과 달리 조영원은 얼마든지 추적할 수가 있죠. 그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조영원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금 손에 가려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바로 김정은과 김주혜가 함께 나와서 내각 성원들과 국방성 성원들이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건데 여기에 김여정도 앉아있죠. 요 김덕훈, 바로 김주혜 옆에 김덕훈이 앉아있고 김덕훈 옆에 손 박스들이 갈라져 있는데 이게 조영원입니다. 4월 16일 체육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나서 조영원이 사라졌다는 거죠. 김정은의 동선에서도 조영원이는 사라졌습니다. 바로 준공 테이프를 끊을 때 김정은이 밤에 가서 끊었는데 같은 날 4월 16일 화성거리 1만 세대 단지가 바로 체육 경기를 관람했던 장소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오전에는 체육 경기를 관람하고 오후에 저녁에는 바로 화성거리 1만 세대 준공 테이프를 끊었던 것이 김정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조영원의 포착이었습니다. 4월, 5월, 6월 이 2달 동안 조영원이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숙청됐을까요? 경질됐을까요? 이제 당전의 8기 8차 전원회가 열립니다. 조영원이 사라진 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포착이 되죠. 김정은이 4월 18일 우주개발국을 현지도 합니다. 김주혜도 같이 가는데 여기에는 조영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김정은이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2021년 당전의 8차 당대회 때 연설에서도 나왔듯이 김정은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군사정찰위성입니다. 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완벽하게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무기를 미국 전역에 정확히 날려보낼 수 있는 완벽한 콤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은 그렇게 정찰 위성에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 정찰 위성을 만들고 있는 우주개발국에는 조영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있었던 이게 4월 18일 날 우주개발국을 현지도했는데요. 5월 16일 다시 우주개발국을 찾습니다. 위성에 장착할 이 고성능 카메라를 직접 보아주면서 제정된 날짜에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여기에도 조영훈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이렇게 김정은이 가장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자, 여기는 김주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신문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노동신문 기사에도 조영훈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과학교육부의 주요 간부들과 우주개발국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성원들이 맞아야 했다. 여기에 조영훈은 없죠. 항상 조영훈이 나오면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 이렇게 항상 나오겠죠. 김정은 동지, 조영원 동지 이렇게 소위를 말하곤 했는데 순위를 말하곤 했는데 참석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고 사진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이 현철의 묘비를 찾았을 때도 강순남만 달랑 데리고 현철의 묘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하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현철의만큼 충성스러운 혁명가가 없다. 현철이는 나에게 가장 충실한 사심없이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나의 혁명 존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조영원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바로 조영원이 현철에만 못하다는 거죠. 사심없이 진심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조영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2달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영원. 이병철이도 원수직을 박탈당했을 때 원수직을 박탈당하고 좌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이병철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반성문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조영원, 김일성 고급당 학교에서 자기 비판서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숙청됐는지 아니면 경질됐다 이병철처럼 다시 올라오는지는 이제 3일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전의 8기 8차 전원회의가 바로 6월 15일이 상순일 마지막 일입니다. 6월 16일부터는 하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 6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당전의 8기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조영원이 어떤 모습으로 제3인자로 거명돼서 나오는지 아닌지 보게 된다면 조영원이 숙청됐는지 경질된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조영원의 운명,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까요?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